자, 안녕하십니까 재단님들. 중학교 2학년 이제 확률을 오락에 단계처럼 이제 6일차입니다. 이 6일차에서는 이제 5일차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경우의 수 이제 기본 문제들을 좀 풀어드리겠고요. 기본 문제 2라고 할게요. 6일차가 끝나면 7일차부터 여러 가지 경우의 수 파트로 가겠습니다. 7일차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 파트로 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 파트로. 그 여러 가지 경우의 수 파트로 가기 전에 이제 6일차 경우의 수 기본 문제 뭐 2편, 1편, 2편 이렇게 나누기로 했으니까 이를 풀 건데요. 일단은 제가 이제 경우의 수 기본 문제 1편, 5일차에서도 좀 평소보다 내용이 조금 길었죠. 그래서 5일차도 좀 길고 오늘 6일차도 조금 길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문제를 좀 몇 개만 자세히 설명해도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좀 이해 부탁드릴게요.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하겠는데 여러분들을 위한 마음이니까 이쁘게 봐주십시오. 제가 이제 5일차에서는 이제 기본 문제에서 아마 그래도 기본 문제 풀 때 제가 합의 법칙에 이제 초점을 맞추지 않았나요? 5일차에서는. 6일차에서는 이제 고배 법칙에 조금 초점을 맞출게요. 그러니까 5일차에서도 근데 합의 법칙을 위주로 했지만 고배 법칙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야이를 좀 주인공을 많이 한 것 같고 6일차에서는 고배 법칙을 조금 더 주인공을 할게요. 좀 생각 좀 할게요. 교재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좀 생각을 좀 하면 기본 교재 내용으로 맞춰야 되니까 그래야 여러분들 나중에 나가셨을 때도 공부하기 좀 편하고. 일단은 제가 기억 니은 디귿 좀 이렇게 할까요? 글자 기억 니은 디귿이라는 자음이 3개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야, 여까지만 할까요? 이렇게 자음 3개가 있다고 칠게요. 자음 이제 3개, 모음 이제 4개 이렇게 할게요. 야이로 만들 수 있는 글자의 개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글자의 개수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이제 동시에 잇따라 연속적으로 일어나니까 고배 법칙해서 이제 12가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굳이 이건 뭐 소형도로 그리지 않아도 12개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글자 개수와 관련된 얘기를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고, 항상 여러분들이 요약 제출했을 때 제가 적은 거를 잘 적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부하는 겁니다. 대충 하시는 거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달려 있으니까. 성실한 게 가장 기본인 겁니다. 죄송합니다, 잔소리해서. 그냥 수업에 집중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아까 글자와 관련된 걸로 했고, 그럼 또 뭐 이번엔 고배 법칙하고 합의 법칙을 좀 섞은 문제 내볼까요? 고배 법칙하고 합의 법칙을 좀 섞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이제 출발지가 있는데 C라는 이제 목적지가 있다고 칠게요. 근데 이제 A에서 이제 C까지 가는 이제 경로의 수를 물어봤던 것 같아요. 경로의 수라고 좀 하면 어떤데 A까지 C까지 가는 이제 가는 방법의 수. 경로의 수라 이 경자 지나갈 경자의 길로자를 쓰는 것 같은데 한자는 틀릴 수도 있어요. 지나갈 경자의 길로자 가는 이제 수다 이거죠. 경로의 수도 괜찮겠죠. 경로의 수를 물어볼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중간에 어떤 지점을 하나 잡을까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했다고 칠게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뭐 어디를 거쳐 이런 말 하지 않았고 A를 거쳐서 B를 거쳐 C 이렇게 딱 명백히 있으면 2 곱하기 5에서 이렇게 물어봤으면 2 곱하기 5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하나 둘이니까 10가지겠죠. 10가지. 그런데 물어보고 있는 건 A에서 C까지 가는 경로의 수를 물어봤으니까 B를 거쳐도 되고 B를 안 거쳐도 되죠.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가도 돼요. 바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0가지였죠. 10가지. 여기서는 이제 2가지였죠. 그래서 이렇게 2개를 더하는 경우를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런 게 이제 고배 법칙하고 합의 법칙하고 이제 짬뽕이 된 스타일. 이런 거를 또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정도 하면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넘어가도록 하겠고. 2개의 시행이 주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개의 시행. 이거 스토리를 좀 만들어 볼까요? 아까 첫 번째가 이제 글자의 개수를 물어보는데요. 그리고 이제 경로의 수를 물어보는데 합의 법칙하고
고배 법칙을 물어보는 고배 법칙을 더해져서 문제를 푸는 경우. 그리고 이제 두 개의 이제 시행을 주는 거예요. 두 개의 시행.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앞쪽에는 이제 제가 뭐 동전을 3번 할까요? 3번 던진다. 동전을 3번 던진다. 이런 식으로. 동전을 던지는 경우에요. 동전 이렇게 동전을 던지는 경우. 뒤에는 제가 이렇게 뭐 주사위를 던진다. 이렇게 주사위. 그랬을 때 요 부분에서 이제 이런 시행, 두 개의 시행을 주고 모두 하지 말까요? 두 개는 이제 앞면이 나오고 동전 두 개는 앞면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동전 두 개는 앞면이 나오고 주사위는 소수가 나오는 이런 식으로 소수가 나오는 이제 경우의 수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동전 두 개는 앞면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HHT나 HTH나 THH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가지가 되겠죠. 동전 두 개는 앞면이 나오고 그리고 주사위는 소수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2, 3,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 곱하기 3에서 9까지 나오는 이런 뭐 두 개의 시행에 대해서 주고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면 앞의 시행과 뒤의 시행을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잇따라서 일어날 거니까 고배 법칙을 쓴다. 이런 유형도 이제 할 수 있겠죠. 이런 거 괜찮은 것 같고요. 조금 생각 좀 하면서 할게. 그리고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암호 문제 같이. 암호 문제. 암호 문제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온오프 개념으로 어떤 이제 그림을 못 그려서요. 이게 전구가 있다고 칠게요. 전구. 반짝반짝 이렇게 빛나는 그냥 전구가 있다고. 전구. 이렇게 전구가 있다고 칠게요. 전구가 4개나 3개나 상관없는데. 그럼 전구를 만약 제가 이제 빛을 이렇게 키면 불을 켜면 ON 불을 켜지 않으면 이제 OFF라고 할게요. OFF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ON/OFF로 이제 야이가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ON과 OFF일 거고 야이도 ON과 OFF일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 총 경우의 수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해서 총 경우의 수가 16가지겠죠.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거냐면 ON, OFF 이렇게 했을 때 야이 다시 ON, OFF 이렇게 야이도 ON, OFF 이런 식으로 했을 때 ON, OFF에서 총 16가지의 이제 우리가 암호를 만들 수 있겠죠. 16가지의 암호. 그런데 출제자가 우리가 이제 야이를 만약 밤에 어떤 신호를 보낸다고 칠게요. 밤에 불빛으로 신호를 보낸다고 칠게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모두 꺼진 거는 암호를 안 본 거예요. 모두 꺼진 녀석은 모두 켜지지 않고 꺼져 있다 이거. 모두 꺼진 녀석은 암호로 보지 않겠다 이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어두운 밤에 전구 4개를 다 껐어요. 그럼 제가 전구 4개를 다 꺼서 어두운 건지 그냥 어두운 밤이어서 어두운 건지 모르잖아요. 일반적으로 모두 꺼진 녀석을 암호로 보지 않는 경우죠. 일반적으로. 그런 말이 없으면 암호의 수는 16가지겠지만 그래서 이제 암호의 수가 이제 모두 꺼진 걸 일반적으로 빼주죠. 그랬을 때 15가지가 된다. 이런 것도 이제 출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가 이제 글자의 개수도 했고 또 어떤 것들이 더 있을까요? 좀 생각 좀 해볼게. 글자의 개수도 좋고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였죠. 경로의 수도 좋고 두도 좋고 암호도 좋고 좋아. 이런 것도 할 수 있겠는데 색칠하는 경우에 가장 기본적인 거 할까요? 색칠하는 경우에
우리나라 국기로 색칠하기는 좀 그럴 수 있어서 제가 뭐 일본적으로 유럽 국기를 많이 쓸게요. 유럽 국기 이런 식으로. 유럽 국기들이 이런 식이나 이런 식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를 색칠하는 경우의 수를 이제 두 가지 문제로 한번 내볼게요. 제가 색깔이 4개 있어요. 4가지 색이 있다고 칠게요. 빨간색, 파란색, 할까요? 영어를 잘 못해서 노란색 할까요? 빨간색 했죠. 파란색 했죠. 노란색 했죠. 또 뭐 할까요? 빨간, 레드, 블루, 옐로우, 그린 할까요? 이렇게 이제 4가지 색깔이 있다고 칠게요. 그런데 이제 만약 있는데 얘는 이제 중복 사용 가능해요. 색깔 중복 사용 가능. 무슨 말이냐면 색칠했던 색을 또 색칠해도 돼요. 중복 사용 불가능. 색칠하는 색은 색칠하면 안 돼요. 중복 사용 가능이라는 건 여기 일단 색칠할 수 있는 게 이제 4가지예요. 뒤에도 신경 쓰지 말고 여기도 4가지라는 얘기예요. 여기도 뭐예요? 4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4 곱하기 4 곱하기 4에서 64가지가 되겠죠. 중복 사용 불가능이라는 얘기는 이런 뜻이에요. 야이에 우리가 처음에는 4가지 색을 할 수 있어요. 빨간색도 칠할 수 있고 B, Y, G 이렇게 해서 뭐 블루, 옐로우, G 다 색칠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4가지. 그런데 이제 만약에 레드를 여기 빨간색을 칠했다고 치면 빨간색을 만약 칠했다고 치면 이 두 번째는 빨간색 빼고 3개 걸을 수 있어요. 여기는 이제 파란색을 칠했다고 하면 파란색 빼고 이렇게 3개 걸을 수 있어요. 옐로우를 칠했다고 하면 여기 3개 올 수 있어요. 그린을 칠했다고 하면 이렇게 3개 올 수 있어요. 이렇게. 두 번째는 3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3개 중에 하나의 특정한 뭐 블루라고 할게요. 그럼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2가지예요. 여기로 올 수 있는 게 2가지. 여기로 올 수 있는 게 2가지. 이런 식이에요. 여기로 다 2가지. 그랬을 때 중복 사용을 불가능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I는 이제 24가지가 되겠네요. 뭐 이런 이제 색칠 문제. 그리고 또가 뭐가 있을까요? 좋아요. 돈을 지불하는 문제 할까요? 돈을 지불하는 거. 교재에 있는 문제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자 50원짜리 이렇게 할게요. 10원짜리 이렇게 있는데 100원짜리가 7개 50원짜리가 6개 10원짜리를 5개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칠게요. 하나 765 이렇게 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전제 조건이에요.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물건을 사야 되는 건 700원짜리 물건을 산다고 칠게요. 700원짜리 물건을 살 거예요. 지불하는 경우의 수, 이제 지불하는 경우의 수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잖아요. 지불하는 이제 경우의 수 이런 걸 또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이것도 이제 큰 금액부터 하는 거예요. 7 빵빵 700원 나오죠. 7 끝났죠. 6 이렇게 하면 6 했을 때 야이도 이제 큰 금액부터 처리해 주세요. 6 2빵 이런 식으로 700원 되겠죠. 6 안 끝났어야지. 6 1 5 이런 식으로 700원 되겠죠. 6파트는 끝났죠 이제. 5로 가면 9파트가 끝났으니까 500원이니까 5, 4, 빵 이렇게 되겠죠. 애들 700원이죠. 5, 4, 빵. 5 아직 안 끝났죠. 5, 3, 이렇게 되겠죠. 5개까지밖에 없으니까 5개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5개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도 700원이 되겠죠. 그래서 큰 금액부터 해주고 있어요. 왜냐면 5개 되면 끝이죠. 그러면 또 해볼까요? 4, 6방 이렇게 되겠네요. 4, 6방. 그리고 4, 5, 5도 이렇게 되겠네요. 4, 5.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럼 700원 이렇게 되겠네요. 확인해볼까요? 그럼 제가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 여긴 7개인데? 하나, 둘, 셋, 넷, 다, 여기 6개 만들었네. 7개네, 7개.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실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만. 제가 근데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건 뭐 선생님이 머릿속에 다 있다기보다는 수업을 많이 해라니까 이제 어떤 거를 가르쳐야겠다는 게 이제 머릿속에 있어요. 아마 저는 지금 제 나름대로 어떤 가르치는 이제 머릿속 구조가 있다 보니까
그날 이런 식으로 까먹죠. 까먹는데 뭐 실전에서는 이렇게 뭐 유물을 보니까 안 볼 때는 저만의 암기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 이제 가르칠 때 선생님이 옛날에 모기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이제 모음하고 아까 이제 길에 대한 걸 가르쳤죠. 근데 이제 모기 그래서 모음 경로의 수 길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2시에는 모기한테 2시에 물렸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2시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조금 하다 보면 좀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약간 암호 같은 것들은 이제 암호 이렇게 모기한테 2시에 물렸다 이게 머릿속에 있어요. 모기한테 그래 2시에서 물렸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은 이제 암호한 다음에 이제 옛날에 이제 태극기사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태극기사. 그러다가 이제 태극기 색칠하는 걸 한 거야. 색칠하는 거 하는 거야. 근데 원래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사 이런 식으로 필요 없는 건데 지금사. 그래서 아까 지구라는 경우도 했어요. 그럼 마지막 사는 이제 사각형 길 스토리,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스토리가 있죠. 사각형 길 스토리. 자, 이 사각형 길 스토리를 잠깐 하면 경로하고 똑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사각형이 일단 가장 기본적인 사각형 하나 할까요? 이렇게 해서 사각형 칸 스토리인데 이렇게 이제 주어졌다고 칠게요. 여기가 지금 출발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출제자가 A에서 이제 B를 꼭 거쳐야 돼요. 이렇게 가는 경로의 수, 지나가는 수를 구하래. 경로의 수를 구하래. 지나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러면 하나 지금 이 마지막 문제를 풀 때 하나 좀 이야기할 게 있어요. 지금 제가 이 문제를 아주 조금 지금은 유치하게 풀게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단계가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배운 다음에 이 문제를 다시 가져올게요. 지금은 막 기술 안 쓰고 원칙에 충실할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몇 차죠? 6일차죠? 대충 예상해보면 한 10몇일차 정도 됐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이 문제를 지금 푸는 방법으로는 안 풀 거예요. 지금 푸는 방법으로. 근데 지금 푸는 방법을 이렇게 익혀두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멋지게 풀도록 합시다. 지금은 원칙에 충실해서 풀게요. 나중에 고등학생들 되면 이거 보자마자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는 3가지, B에서 C까지 가는 경우는 6가지 이렇게 바로 아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얘기하지 않겠고. 자, 일단은 이런 걸 할 때 일단 아마추어적인 방법으로 할게요. 이거는 일단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하고 여기가 몇 가지인지 구하고 몇 가지인지 그 다음에 B에서 여기가 몇 가지인지 구한다. 두 개 곱하면 되겠죠.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수 하나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것도 하나죠. 그러면 양이 1 더하기 1하면 2죠. 여기 이제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이 꼭지점에 가는 경우의 수와 이 꼭지점에 가는 경우의 수를 더해주면 돼. 왜 이렇게 하면 하나에서 둘 될 거니까.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에는 뭐예요? 여기서 쭉 가는 거 하나죠. 그럼 B까지는 Y하고 N 더해주면 3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전 단계의 꼭지점을 더해주면 경우의 수가 나와요. 이렇게 일단 받아들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세제를 세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 이렇게 해서 둘, 이렇게 해서 셋 이런 식으로. 단 이런 경로의 수를 물어볼 땐 최단거리예요. 최단거리. 가던 방향으로 계속 가라는 얘기예요. 가다가 돌아오지 말고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가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다가 돌아오는 거 맞아요. 돌아오면 최단거리가 아니에요. 계속 가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또 당연히 정사각형한 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다는 얘기를 당연히 이제 출제자가 줄 거예요. 그랬을 때 야이가 3가지인 걸 알았으니까 야이가 3이라고 일단 해주는 거야. 야이가 3. 원래 아까 배웠던 스토리가 좀 비슷하죠. 이렇게 해서 3가지인 거예요. 야이를 이제 구하죠. 이거죠. 이렇게 6가지는 선생님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아직 모르셔도 되죠. 그럼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를 다시 이제 시작점으로 봐요. 여기로 가는 거 뭐예요? 1이죠. 여기로 가는 거 뭐예요? 1이죠.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죠. 여기로 가는 거 뭐예요? 1이죠. 1 더하기 1은 뭐예요? 3이죠. 이렇게 쭉 가는 거 뭐예요? 1이죠. 1 더하기 1은 몇이에요? 3이죠. 3 더하기 3은 몇이에요? 6이죠. 이렇게 해서 3 곱하기 6해서 18가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구해보는 얘기.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 들어보세요. 고생하셨습니다.